15.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특광역시 중 빈집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미분양 주택까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부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순환이 안 되면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30년을 벌어서 또 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을 좀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지금 사는 데가 나가지가 않으니까. 말도 못하죠. 권리금도 없이 나가는 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난 8월 8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이 있는지 부산 부동산 침체 원인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정규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서울 수도권과 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좀 급감을 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상가시장, 토지시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보다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고, 특히 거래가 극도로 감소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지역에서 서울과 다른 아주 극심한 지역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최근 상황입니다. 오늘 그 전반적인 논의에 앞서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부동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부동산 침체가 부산 전체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주시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특별하게 뭐 불가분의 관계라기보다는 네. 관련성이 있는 그런 그 연관성이 있는 관계라고 좀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 좋은 모습이 바로 우리 부산 지역 경제와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이 침체 네.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역 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서 체력이 낮아져서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부산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의 계층이 지금 청년 계층들 중에서 신혼부부, 그다음에 다자녀를 갖고 계시는 가구, 그다음에 신생아를 출산할 예정인 가구들이 상당히 무주택자 중에서는 내 집 마련의 계층이라고 꼽고 있고, 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계층의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적다라고 하는 것들도 침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는데 네. 높게 형성된 금리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10가구 중에 7가구가 대출을 끼고 사는데 그렇죠. 금리가 비싸게 되면은 내가 지출해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좀 안 사는, 그래서 수요랑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부산이 3, 4년 정도 전에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정도로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높게 올라갔던 가격이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가격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흔히 침체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 시장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산 시민들은 부산이 대한민국 제2도시라고 생각하시지만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청년 인구가 유출하고 또한 급속한 노령화 현상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향후 뭐 부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어쩌면 부동산 침체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참 이 부동산은 변수도 많고 네, 참 어려워요. 예. 자,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두 다 힘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다운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도 많이 되어가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수요가 딸리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3억을 빌려서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 3억 원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3억이 고스란히 빚이 됐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몇 년을 벌어서 30년을 벌어서 또 그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집값이 좀 싸니까 좀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아직 싸고 이런 건 아니니까 쉽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많은 젊은 20대, 30대들이 타지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부동산이 지금 아무래도 더 잘 되긴 힘들고 집값은 계속 또 살려고 하면 오르고 그런 느낌도 있어서 서울은 비싸도 사람이 있으니까 살 사람이 10명 중에 한 5명은 되면 부산은 살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이에 비해서 나가는 거에 비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은 작고 전세로 살기도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렵고 월세도 비싸고 저는 아파트를 구매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16년째 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기로에 서가 있으니까 실제 뭐 부동산 집세도 못 낼 형편으로 거래가 뚝 끊겨 있으니까 은행 대출을 내든지 뭐가 자유롭게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뭐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 또한 이제 부산의 장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등이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금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데요, 박사님. 예,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빈집 수도 지금 특광역시 중에 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지역의 미분양이 지금 약 6천 세대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과거에 가장 미분양이 많았던 시점과 비교해 보면은 그리 큰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요. 또 비아파트에 해당되는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다음에 그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은 10,000호 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팔리지 않은 그 집으로 인해서 지역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올 수 있고 이것들이 자금난과 이어지고 또 현실화될 것처럼 부도가 건설사들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한 실수요자가 있더라도 계약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분명 뭐 분양가를 포함한 부동산 전반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인구수 줄어들고 청년 인구 유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과다 공급되다 보니까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이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이런 빈집들이 슬럼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부산시 내에서도 뭐 해운대, 수영, 동래 우리가 보통 해수동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의 분양 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서구, 동구, 영도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침체 현상은 갈수록 부산 내에서도 양극화를 유발할 수 있고 혹시나 그 지역들이 서구, 동구, 영도구들이 슬럼화 됐을 때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양산될 수도 있는 것도 부동산 침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반기 분양 시장은 더 심각하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미분양이 5천여 세대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천 세대를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미분양의 원인은 이제 입지와 이제 비교해서 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가격들이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일반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는 이제 한 2배 이상 높은 가격이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분양 자체가 또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고 또 특광역시 중에서 빈집 숫자는 가장 많다고 하는데 또 의외로 무주택 가구의 수는 지금 줄지 않고 있다고 해요. 박사님, 이 무주택 가구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부산의 경우 이제 그 부의 양극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양극화 정도가 매우 극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산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제 부산 시민 중에서 5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요. 예. 반대로 무주택자는 61만 명 정도가 무주택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9,763명인데 실거주를 위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이 61만 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양극화가 돼서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산 전체의 사회 통합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의 자가 보유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가구 수 비례해서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비율인데 지금 약 6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자가 보유율이 80%대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네. 일단 주택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집값 자체가 소득 대비 너무 비싸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이것을 PI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연간 소득을 몇 년을 모아야지만 그 해당 지역의 평균적인 주택을 사느냐에 대한 비율인데 서울의 경우는 여전히 9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도 약 6이 좀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산에서 평균적인 주택을 살려 그러면은 6년 정도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 6년을. 그러다 보니까는 집값 대비 이 소득과에 대한 불균형 차이로 인해서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운 이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집을 사는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가구 중에 7가구가 대출을 끼고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출을 끼고 샀을 때 2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자가 비싼 지금 같은 상황에는 내 소득을 줄여서 주택 대출 이자를 나가야 된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들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소득과 지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집을 사게 되는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지금 사는 가격보다 올라가 주기를 바라야지만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대기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 네. 세 번째는 절대적인 주택 구매층이 지금 지역을 떠나서 유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요가 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3가지 이유 정도가 우리 부산 지역의 무주택 가구가 줄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무주택 주택자들도 이제 집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접근이나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계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10가구 중에 한 2가구 정도가 그 경제적인 소득이 낮아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흔히 많은 분들이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지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이 선진국보다도 낮고 그 전국 평균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뭐 현재 정책적으로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도심에 근접한 흔히 말한 직주 근접의 임대주택을 많이 져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가구주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을 좀 연장을 하고 예. 금리가 좀 가계대출 때문에 부실 우려가 있긴 하지만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정부에서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박사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향을 통해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이 목표였는데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실은 그 서울과 수도권을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한 가지만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뭐 빌라 같은 거를 정부가 구입해서 주택 공급 안정화를 실현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역 내의 양극화를 좀 더 심화시킬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부산을 포함한 지방의 부동산 정책과는 일견 대치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교수님,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산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산의 이런 좀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몇 차례 발표가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대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이번에 그 88 대책에서도 40개에 관련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돼야 하는데 그 40개 중에서 약 29개가 극심한 좀 대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정부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안정돼서 침체다라고 하는 지방 지역의 대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가격 상승에 대한 것들은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침체라고 하는 것들을 침체라고 보지 않고 안정하다라고 보는 기조도 정부에서는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내놓은 대책들이 부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능성은 낮고 아직까지 나온 대책 중에서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책은 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좀 정부가 지금 빨리 추진해야 할 정책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은요. 집을 사지 말라 하더라도 가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 계시고요. 또 각종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주택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소비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체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것은 부동산만의 문제는 절대적이 아니고 네. 우리 부산 시민 전체 그리고 부산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체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절대적인 수요 계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의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지금 수요를 크게 늘려가지고 가격 상승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젊은 층의 수요를 좀 우리 부산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인구 정책,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은요. 지금 너무 거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내가 이사 가려고 할 때 내 집을 팔고 이사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집이 팔려야지만 새 집으로 가는 이런 주택의 이동에 대한 순환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취득세 같은 주거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은 좀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정화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의 전고점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하자라는 것인데 이거는 분명히 과거 한 10년 아니면 7, 8년, 5, 6년 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안정화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부산 전체의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부산 부동산 시장이 좀 활기를 띄었을 때에 비해서 본다면 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비롯한 정책 실패들이 시장 실패를 가져오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까지 유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뭐 산업은행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이제 건설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정책이 실행돼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울러서 부동산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정부와 지자체를 향한 부산 시민들의 바람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년들이 좀 살 수 있는 집인데도 금액이 저렴하고 아니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까다롭고 뭐 집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청년이면 누구든지라는 그런 명시가 돼 있으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실물 경제가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또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풀어지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모든 게 서울 쪽으로 이렇게 다 몰리다 보니까 뭐 서울에는 지금 집값도 좀 많이 오르고 이런 것 같은데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좀 지방도 조금 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너무 뭐 마트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복이 올라오고 뭐 이런 걸 많이 보이던데 아예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아파트하고 주복과 더불어서 골고루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안정적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요. 정권 바뀌었다고 바뀌고 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금방 올라가고 금방 떨어지고. 당연히 이건 금리죠. 금리에다가 장기 대출에다가 그 사실 돈이 현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대출할 수 있도록 그 사다리를 걷어 차시면 안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없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부산 부동산 침체 원인과 또 전망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께서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라고 한다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부산 같은 현실에서는 특히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좀 다 웃는 예를 들자면 무주택자분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또 내 집 마련을 언제 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주택자분들 나름대로의 그 다주택이 될 만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정상화하는 이런 대책까지 좀 마련이 돼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도 울지 않고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복잡한 원인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지혜로운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